2025년 새해에도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늘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사톡톡 65회로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종교를 수용해 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 간의 갈등은 비교적 덜 일으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 종교가 무교에서 불교로 그리고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고 근대에 와서는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종교 갈등은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유 구조가 융합적이고 혼합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성도 이율론적인 갈등과 분쟁보다는 조화와 평화를 더 사랑한 민족성이었기 때문일까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오음양 오행은요, 음양 이율론과는 달리 여기에 오행을 더 넣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월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이 오행을 우리가 오랫도록 가르치고 지켜왔는데요. 이 오행은 음양 이윤론이 상극을 주로 강조하는 것에 비해 상극과 더불어 상생도 함께 강조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지만 나무와 화는 서로 나무가 불을 살려주고요. 불은 또 흙을 살려주고 흙은 금을 살려주고 금은 또 물을 살려주고 물은 또 나무를 살려준다. 이렇게 오행은 서로를 살려주는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빨간 화살표는 서로 이제 상극적인 요소를 나타냅니다. 물과 불은 서로 대립하죠. 상극이죠. 나무와 땅, 토지도 상극한다고 보았고요. 또 나무와 금도 상극한다고 보았고 물과 땅도 상극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또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원론, 음양이론보다는 거기에 오행을 추구하여 상극 못지않게 상승을 주장해온 민족이고요. 또 우리 민족의 심성은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외국을 거의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가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무교와 단호히 결별하기보다는 무교와도 은근히 융합하고 종합함으로써 더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무교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도 무교 안에서 서로 흡수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려 말기에는 조선 건국의 이념 설정을 위하여 불교를 비판하고 억압해왔고 그리고 조선 건국 후에는 정치적인 분당 바탕에 유교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자주 일어났으며 개신교 초기, 선교 초기에는 극심한 종교 박해도 일어났습니다. 가톨릭교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함으로써 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 갈등을 비교적 잘 조정하거나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이념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일이냐 독립이냐, 친일과 반일이라고 말하지만 친일과 또 독립정신, 그 다음에 친미, 미국에 종속되느냐, 자주적인 노선을 걷느냐, 자유를 더 강조할 것이냐, 평등을 강조할 것이냐, 독재가 더 나으냐, 민주가 나으냐, 보수와 진보 간에도 이렇게 갈등은 지역적이고 종교적이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남녀 성적인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윤석열 집권 이래 더 심각한 이념 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자유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이 자유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념들을 아주 폄하하고 심지어 박해해 왔습니다. 심지어 민주나 더 나은 평등사회,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세력들을 주권 침탈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하면서 초기부터 매우 반민중적인 태도를 표명해왔고, 이것이 드디어 급기야는 비상계엄으로까지 발전하고 결국 그가 탄핵에 서게 되고 이제는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를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개인 편지에 보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우파는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표방해 왔습니다. 사실 이념 갈등은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대적으로, 성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원래 진보와 보수 혹은 우파와 좌파의 기원을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찾습니다. 프랑스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조직하여 오른쪽에는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왕당파를 앉혔고 왼쪽에는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공화파를 앉혔습니다. 이때부터 비교적 점진적이거나 체제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렀고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그렇게 분류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파 좌파의 분류가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수파, 진보파라는 이름으로 또 서로 새로운 이름을 걸치고 나타나고는 합니다. 자, 간에 이제 우파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우파는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표방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인도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공화 체제를 설립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정치적 독재주의를 더 강하게 선호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그리고 기막힌 역설입니다. 북한의 침략을 막아낸다는 명분,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우파는 수많은 독재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파는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몰고 그렇게 매도해 오고 심지어 처형해 왔습니다. 윤석열도 다른 대통령처럼 앞에 여러 독재적인 대통령처럼 일본과 미국을 강하게 의식한 탓인지 본성적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쳐댔지만 실제로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의 자유만을 무한히 보장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언론과 결사의 자유 등 다른 자유는 심각하게 억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파에 속한 대통령은 모두가 불행한 종말을 자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독재 끝에 4.19 혁명 이후에 하와이 망명을 떠났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 종신 집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신 체제를 도입하다가 그의 측근 김지한가요? 아니요, 김지한이죠. 그의 측근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요. 그의 측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도 줄줄이 구속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도 2번 탄핵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결의되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우파에 속한 대통령은 모두가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좌파다, 빨갱이다, 진보주의자라고 비난한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지만 이것은 임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기막힌 역설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파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없이 표방해왔지만 실제로는 국가 안보니 경제적인 발전이니 하는 명분 아래 내용적으로는 기득권의 연장을 위해서 독재를 훨씬 더 선호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주의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보수하고 인간의 존엄, 가족, 국가의 보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파의 현실은 과연 그러한가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외에는 딱히 그들이 왜 보수인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수라는 옷은 걸쳤지만 그들은 대개 자신과 자신의 당파, 정파, 정당의 이익과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고 수호하려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좌파는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좌파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러시아, 중국 또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좌파도 없을 것입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자유와 경쟁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더 강조하는 사람을 온건한 좌파나 진보적 중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좌파는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가치보다는 이상적인 미래를 추구하기 때문에 종종 헌법과 법률, 예컨대 국보법, 국가보위법이나 옛날에는 방공법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무심코 혹은 공공연히 위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좌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전범자들, 범법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뭐 교통법이니 뭐 이주 뭐 주거 이동 혹은 뭐 자녀들 뭐 학군을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북한을 왕래하고 북한과 화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방공법으로 올가매어 감옥에 보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진보주의자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파는 부정부패 때문에 얼마나 더 자주 연루되었고요. 여기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부패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상당한 부분 그것과 연루되어 심판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탄핵당했습니다. 그들은 좌파보다 더 얼마나 자주 감옥을 들락날락 했는지 그들의 당명도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한번 돌려보기로 합시다. 성결교회는 이른바 종교개혁 전통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칼뱅파나 루트파와 달리 영국의 웨슬리 종교개혁적인 정신에 이어받았고 미국에 건너간 성결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종교개혁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
비교적과 성경의 가치를 보수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는 비교적 상당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굉장히 근본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많은 해외 유학파 학자들은, 특히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학자들과는 달리 특히 자주 진보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감수해야 했고, 최근에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고 더욱이 이단 고수까지 하면서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 결의까지 했지만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고,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보다는 헌법연구위원회의 결의에 날인을 하여 매듭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총회장의 결의가 없는, 날인이 없는 결의를 박영식 교수 개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교회가 아직도 신학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속한 성결교회의 대형교회, 큰 교회와 또 총회장 교회 큰 임원을 맡았던 많은 지도자들의 다수가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 지역이 무엇인지 지역 감정을 또 유발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매우 보수적인 지역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주로 형성되고 성장했다는 점도 성결교회의 보수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신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 개신교회 혹은 개혁된 교회, 종교개혁의 자손인 많은 개신교회는 이른바 복음으로 되돌아가자, 성경을 다시 고수하자라는 어떤 보수적 깃발 못지않게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 말듯이 다시 폼을 다시 형성해야 한다,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 구호를 굉장히 강하게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신교회의 모토는 단순히 오직 성서나 오직 복음만이 아니라 늘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젠퍼 레포만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혁의 대상인 가톨릭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이래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로 굳건히 존속해 왔지만, 개혁의 주차라고 자랑했던 개신교회는 개혁의 깃발 아래 수많은 동지들과 교파로 갈갈이 분열했습니다. 분열을 미화하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가치는 보수적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분열을 낳기 쉽습니다. 물론 분열은 역설적으로 보면 개신교 성장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다원화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교 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념 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늘 극단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주의는 늘 개혁되어야 하고, 진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보수적 가치는 늘 보존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개혁,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각자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평화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구분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르고요,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쉽사리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규정하든 새를 우리가 보면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인간의 좌편과 우편의 신체적인 기능도 서로 협력해야 건강해집니다. 좌파를 매우 혐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파를 매우 혐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체 한편, 좌편을 우편을 잘라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너가 없다면 내가 없고요. 내가 없다면 너도 없습니다. 보수가 없다면 진보도 없고 진보가 없다면 보수도 없습니다. 우가 없다면 좌가 없듯이 좌가 없다면 우도 없습니다. 너와 나, 보수와 진보, 좌와 우는 관계적 개념이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극단으로 치우치고 다른 한쪽 편은 완전히 제거하고 박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파 우파는 건강하게 공존하고 건설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의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체포 과정에서 오늘 체포하려고 공간에 들어갔다가 결국 끝끝내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체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체포가 무산되면 바로 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공간 앞에서 체포 과정을 둘러싸고 양대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 글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급하게 써본 글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허점이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더 정리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교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도 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발 부디 소모적이고 비인간적인 갈등과 분쟁은 더는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의 삶이 날로 곰핍해지고 세계 정세도 매우 급격하게 위급하게 돌아가는 이 형편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격렬하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대결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요. 민주주의도 한꺼번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혁해야 되어야 할 제도임을, 민주주의도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진영에 속했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건투를 빌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번성하고 모두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며 공존과 화해와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더 앞당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족한 이 방송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저의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도 여러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